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부정맥학회 두근두근 캠페인 아나운서 정주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심방세동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럼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한부정맥학회 부회장이시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 내과에 재직 중이신 오영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영석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방세동이 의심되면 어떤 병원에 가야 될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병원에 가야 될까요? 심방세동이 의심이 되면 일단 심전도를 체크할 수 있는 어느 내과 병원이나 물론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순환기 내과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순환기 내과병원. 네, 그러면 이 순환기 내과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 그건 이제 부정맥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심방세동이 항상 있는 경우에 있었을 때는 심전도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일시적으로 심방세동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경우에는 10초 동안 체크할 수 있는 심전노도만으로는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을 때는 24시간이나 48시간 동안 심전도를 체크하는 홀터라는 기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주머니 속에서 넣고 다니면서 자기가 증세가 있을 때 심전도를 체크할 수 있는 휴대용 심전도기. 또 하나는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맥박이나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구들을 사용해서 증세가 있을 때 심전도를 체크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면 정확한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 이 심전도 검사 하나만으로도 간단히 진단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다른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일단 제일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검사로 갑상선 기능을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심방세동이 심방세동 부정맥 자체인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구조적인 심장 질환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해서 심장 초음파가 정상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었을 때는 심장 초음파가 왜, 심장 기능이 왜 이상이 생겼는지 그 구조적인 심장 질환의 원인에 따른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정확한 심방세동이 치료하는 데 있을 때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럼 교수님, 이 심방세동 진단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심방세동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합병증은 심방에서 혈전이 생겨갖고 뇌혈관을 막는 뇌경색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심방세동이 진단이 된 경우에 있을 때는 반드시 이 환자가 뇌경색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 뇌경색의 위험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이 중에서 두 가지만 갖고 있다 하면은 이것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혈전을 녹여주는 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혈전을 녹여주는 약에는 과거에 와파린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새는 너무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고 그다음에 음식이나 다른 약과의 부작용이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최근에는 직접 먹는 항응고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항응고제들도 각자의 특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나 여기에 따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항응고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뇌경색을 예방하고 난 다음에 내 심방세동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가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표에도 보였었지만 네. 리듬 조절이 있고 네. 박동수 조절이 있습니다. 리듬 조절이라는 것은 심방세동을 정상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뇌경색이 심방세동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리듬 조절을 해서 정상맥으로 만들면 가장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든지 증세가 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약물치료 또는 시술치료로 인해서 정상맥으로 만드는 리듬 조절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나이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라든지 전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랜 심방세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심박동수 조절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경색 지금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심방세동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중에
어떤 증상이 발생이 되면 이 뇌경색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예, 굉장히 좋은 네. 질문인데요. 이 뇌경색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본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뇌경색이라고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이 어눌해지면서 어눌해지고. 발음이 이상해지고, 어. 그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었을 때 사지나 다리에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특히 운동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쓰러지거나 어느 쪽으로 몸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반드시 뇌경색을 의심해야 되고, 네. 때로는 의식을 깜빡 잃었다 깨나고 일어나서 심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거나 머리 두통 등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을 땐 빨리 3시간 이내에 3시간. 큰 병원으로, 머리 혈관을 뚫으시는 병원으로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증세가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하는데, 일과성 뇌허혈은 뇌경색과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회복됐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 손 따고 그다음에 뭐 몸 주물렀더니 회복됐다고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뒤에 큰 뇌경색을 갖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큰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심방세동의 진단과 또 치료를 통해서 이 위험한 뇌경색을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해드린 심방세동의 치료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영석 교수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